네, 요즘 연예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유천 씨에 이어서 이민기, 이진욱 씨까지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진욱 씨까지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좀 과할 정도로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함을 넘어서서 예. 좀 분노하는 모습까지도 네. 비칠 정도. 말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무고는 큰 죄인데 네.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용서받기 힘든 일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상대 여성과의 정확히 정말 반대되는 시각을 네.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상대 여성이 고소한 여성이 어떤 뭐 강제적 무고를 한 게 아니라면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을 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이진욱 씨는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어제 저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또 반대편, 상대편 여성 측에서는 추가 증거를 내겠다 해서 네. 아마 지금 제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상해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런 예. 겁니다. 이진욱 씨의 태도로 봤었을 때 뭐 어떤 두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폭력을 썼다거나 이런 일이 쉽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상해 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이 혹시 여성의 몸에 네.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런 어떤 정황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해 진단서를 낸 것으로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어떤 상해, 뭐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무고는 큰 죄다. 어디서 꽃뱀 취급이냐 이렇게 양측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 만난 사이냐 아니냐, 이후에 호감 있는 만남을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 워낙에 유명한 연예인을 예. 둘러싸고 한 거다 보니까 각종 매체들에서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또 본인들이 해명을 한다는 것 네.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서 좀 꼬인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다는 건 이진욱 씨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걸 밝혔고요. 예. 애초에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만남이 좋았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만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네. 이런 일을 겪어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식의 말을 했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호간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거. 그러니까 이진욱 씨가 그냥 호감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한 것 뿐이었는데 마치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잘 지내왔던 사이처럼 전달이 되니까 상대 여성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어쨌든 없는 첫 거죠. 만남이었던 거는 맞는 거군요. 그것도 사실이었고 예. 이제 첫 만남이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일단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그 피해자가 네. 뭐 사건 이후에 이제 검사 뭐 고소를 하고 또 병원에서 가서 이제 국가수에 속옷을 제출했죠. 그래서 아마 DNA 검사가 들어갔고 또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강상피세포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그거에 순수하게 동의를 했다는 것은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그게 강제성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오늘 제출이 됐다면 그 상해 진단서가 어떤 상해를 나타낸 상해 진단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네.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두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양측 주장이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당초 한 서너 시간 정도 조사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11시간 정도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만에 조사 일단은 시작된 지난 겁니까? 예. 사건이 5일 정도 지난 5일 정도, 거죠. 예. 12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 예.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이 여성분이 14일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진욱 씨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정도 만에 지금 조사를 받은 거고 예. 11시간이면 성폭행 조사로 치고는 굉장히 굉장히 적어도 긴 첫 조사 중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예.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 이진욱 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 신빙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예.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쓰지는 못하는 거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수사관이 결국은 말을 통해서 진술을 청취를 하고 진술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수사의 하나의 과정인데 본인이 당당하게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진욱 씨의 말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무고는 큰 죄다 이진욱 씨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상대 여성을 지금 무고 혐의로 맞고서 한 그런 상황인데 경찰 수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